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제가 어제는 약속이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려드렸고요. 제가 일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개별 종목 공부를 잘해야 되는 시기다 하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공표를 했죠. 그래서 어제 올려드렸어야 됐는데 어제 약속 때문에 못 올려드렸고요. 오늘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객들이라든지 심지어 직원들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내 것만 빼고 다 오른다. 선수들의 시대라는 감이 좀 뭔가 자극적인 내용을 좀 올려드리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제 주위에는 주식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내 것만 빼고 다 올라오고요. 어떤 직원한테는 장이 깃털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이 깃털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조금만 톡 건드려도 확 오르는 거예요. 그만큼 가볍다는 거죠. 그럼 종목 하락은 피를 부른다 하고요. 종목들이 잘 오르면은 깃털같이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진짜로 힘들어요. 왜냐면 좋은 내용이 나와도 매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왜 나한테만 내 것만 피해서 오르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지금 제가 지난번 영상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형주 갖고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장이 올라와도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종목별로 오르는 시기가 다 다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대형주는 저도 잘 모른다고. 왜냐면 체크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근데 중소형 중에서 똘똘한 놈들은 이게 시기가 예측이 되면은 그게 보여요. 보여요. 그 예를 들어서 레포트 잘 보셔야 되는데, 레포트가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종목들을 잘 읽어보시면은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3분기부터 좋아지면은 기관들은 2분기부터 삽니다. 혹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혹은 1분기까지는 뭐 어떤 영향 때문에 뭐 인건비 영향, 혹은 업황의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안 좋을 것이나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단서 조항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때부터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들에 따라서 그 종목의 뭐라 그럴까요? 특성은 아니고 실적이 세게 오르는 시기, 실적이 세게 붙여지는 시기 조금 전에 매수를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관들보다 빨리 혹은 매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종목 말씀드릴까 하다가, 추천 아니고요. 오늘 TK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21%가 올랐어요. 며칠 전부터 보고 있는 종목이긴 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이거 근데 내용 취향 보니까는 별 얘기가 없어요. 별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정도가 시가총액 넘어선 계열사 지분가치, 이래서 쭉 나와요. 요건 각자 살펴보시고요. 근데 어제까지 이런 내용이 안 나왔거든. 그죠? SM그룹의 계열사 SM상선가 보유하고 있다. 진보 인식 중. 뭐 자회사 얘기 나오고 쭉 보면은 감이 안 와요. 저평가, 해운오펑 호해, 호황. 이게 뭐지? 해서 다트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다트. 여기서 다트 누르고 사업보고를 보죠. 사업보고를 보죠.
봐서 뿅 누르니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내용 쭉 나오면서 저는 빠르게 뭔가 스킵을 할 때는 이걸 누릅니다. 사업의 내용. 화학 부문, 화학 좋은 거 아는데 이렇게 세게 쏠 이유가 있나? PET 칩, 폴리에스테로 뭐야 지금? 보이세요 이거? 뭐예요? 스판덱스, 스판덱스. 아, 효성 TNC가 스판덱스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스판덱스구나 라고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쭉 보니까 건설 경기 아니고요. 스판덱스 쭉 나오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DK 케미칼을 치고 들어가 보니 스판덱스가 나오고 제품 속에 스판덱스 폴리에스테르 수지 폴리에스테르 아까 나왔죠. 텍슬론이라는 수지 되게 쉽잖아요. 코롱 머티리얼 소재 사업 인수를 해서 텍슬론 수지를 만들고 있고 그죠? 화학 섬유 회사죠. 근데 요즘 대세는 스판덱스니 이것 때문에 땡기는구나. 수급 보니까 기관들 오늘 어제 그제는 좀 팔았지만은 차익 실현하는 거죠. 많이 올라서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네요. 그 이때부터 좀 째려 봐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어떤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종목별로 왜 오르는 시기, 이유까지 다 다르고요. 그죠? 하는데 이거를 그 종목 개별 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스터디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깃털 같은 장세가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우주 장막이 덮여 있는 매우 답답한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깃털 같은 장세라고 얘기하신 직원은 참고로 탐방을 무지 다니는 직원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충 갔다 온 회사 같은 경우 내용이 있어요. 머릿속에 정리도 해놨고 지금 이거구나 라고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종목들이 그런 이슈가 나올 시기가 되면은 빠르게 오른다는 거죠. 그 수익이 내기 되게 쉽다 이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 그래서 미리 써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돈을 벌기 선수들은 진짜 벌기 쉬운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왔다라는 거. 종목별로 다 틀리고요. 다 틀리기 때문에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죽어라 힘든 거고요. 죽어라 힘든 거고 많이 여쭤보세요. 박 차장님, 예, 대형주 언제 올라요? 언제 올라요? 솔직히 제가 반도체 장비주들 언제 오르냐 했을 때 기억나시죠? 이재용 부회장 사면 나오면 날 것 같다고 나오면 될 것 같다고 근데 어제 그제 세게 쌌죠? 맞아요? 예. 내용 뭐 나왔어요? 사면론 거론되죠 지금 시장에선 그런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뭐 제가 들은 건 없어요. 근데 나올 것 같으니 세게 쏜 거고 물론 미국에서 시황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든다 맞는데 제가 보기에 원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미리 말씀을 드리죠. 대형주 언제 올라요? 라고 여쭤보시면 아마도 공매도 시행 이후에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입장에서도 공매도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겠죠. 특히 이제 헤지펀드가 아닌 그냥 매수 전용 펀드, 매수만 는 펀드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공매도 이후에 사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도 공매도 5월 3일날 시행을 하고 그래도 시장 영향이 적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 살 겁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답은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LG그룹 분할, SK그룹 분할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죠. 솔직히 저도 읽어봐도 반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거기서 지분가치부터 시작해서 계산은 제가 못하거든요. 그건 애널리스트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겁니다. 어려우면 안 하면 됩니다. 2300개 400개의 종목이 있는데 굳이 그 말 많고 계산이 복잡한 분할을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난 적도 거의 없어요. 그냥 조금 먹고 말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계산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어려우면은 다른 사람들도 어렵고요. 그 확실한 건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또 제가 뉴스를 좀 보다 보면은 예전에는 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 한두 번 정도, 혹은 폭락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코인이 뉴스가 그렇게 대다수를 차지 안 했는데, 요즘은 도치 코인이 뭐 너무 과열이다, 알트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상장하자마자 뭐 100배가 됐다 200배가 됐다, 코인 판이에요 지금은. 왜냐면 그 정도로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처음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규제를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증시 예탁금을 보니까 2조가 늘었더라고요. 물론 그거랑 같은 연장선상, 아니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꼭 맞다 보긴 어렵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은 코인대로 하는 거고. 근데 1월 달에 시장 상승으로 삼성전자를 추종했던, 혹은 시장이 좋아질 걸 추종했었던 우리 개인분들의 스마트 머니들이 코인으로 간 건 맞아요. 근데 코인이 또 어려워지면서 다시 유동성이 이쪽으로 들어올 확률도 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가요? 그래서 시장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안은 대형주는 좀 횡보하거나 보합이나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는 주식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방송이라는 뉴스에서는 뭐 20% 올랐다, 뭐 오늘 예스24가 많이 올랐죠. 카뱅 지분 안 판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20% 오르고 15% 오르고, 효성 TNC 막 밑에서 3배 났다 그러고 이러는데, 삼성전자 갖고 있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0.5% 올라서 기분 좋고 0.1% 빠졌다가 기분 나쁘고 이러고 있거든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5% 위아래 왔다 갔다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워낙 이쪽에 익숙돼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시작을 했고, 물론 구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아 이거 물렸어요 물어보면 만약 3%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자르면 되지,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 코인이란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상품이 만들어지면서 주식시장에서 일부 떠났던 것을 인정을 하고, 코인이 좀 지금 과열 징후라든 이런 뉴스는 나오잖아요. 저는 과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확실한 건 코인에 있던 돈이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4월 며칠이죠? 오늘 20일이죠? 20일 현재 5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개별주 장은 계속될 거고요. 내 것만 안 오르는 거지 같은 장일 수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깃털같이 와 내용이 붙으면 팡팡팡 뛸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리신 말씀의 핵심은, 종목을 볼 때도 아까 제 TK 케미칼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그 회사 홈페이지는 뒤져보시고, 그죠? 홈페이지 뒤져보시고, 다트 보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다트 보시고 제품별 매출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얼만큼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주식시장은요, 무지막지한 기회의 시장입니다.
그리고 본질 가치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상패되면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실적 괜찮은 놈들 고르면 상패될 확률 적잖아요. 이상한 거 하고 누가 사란 거 했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내가 공부해 샀으면은 적어도 후회는 안 하거든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꼭 이런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은 철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잘해야지 좋아요. 지금 잘해야 좋으니까는 꼭 그런 식으로 종목에 대한 시기, 특성 이런 거를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